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기준금리 10회 인상, 부동산 슈퍼 양극화 시대를 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까 합니다. 기준금리 10회 인상 무섭죠? 근데 그게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를 얘기하면서 저는 양극화 얘기를 꺼냅니다. 보시죠. 미연준 2년간 10회에서 11회. 무섭죠? 유럽 중앙은행도 비슷한 분위기일 건 뻔한 거고요. 그래서 이지머니 시대가 막을 내린다. 이지머니가 뭐죠? 우리가 저리에 이자 샀잖아. 거기다가 이제 유동성이 엄청 났었죠. 저 시대, 즉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동성 파티다. 유동성으로 오른 시장, 약간의 거품 느낌이 나는 그런 시장이 막을 내린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말이 많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말이 많죠. 내려갈 거야, 내려갈 거야. 그런데 주택시장에서 일부 시장은 좀 다른 걸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꺼냅니다. 자, 매우 공격적 금리 인상.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제가 공격적에 넣었죠. 왜? 긴장. 금리 인상 예상했잖아요. 중요한 건 10에서 11에 2년간 엄청난 숫자를 말하겠죠. 두렵죠. 기업과 개인 중 누가 더 긴장할까? 둘 다 긴장하겠죠. 그러나 기업이 먼저 위축될 확률이 높죠. 어느 지역에선. 좀 더 보시죠. 공격적 금리 인상은 당연히 모두를 위축시키죠. 모험 사라지죠. 저럴 때 누가 모험 하나요, 쉽게? 특히 그 지역이 경기가 좀 안 좋고 그 지역이 소득이 약한 지역이라면 외곽 지역 중심으로 주택 공급은 당연히 악화됩니다. 기업이 먼저 위축하죠. 그런 지역에 공급하려는 기업이 뭔가 고민을 많이 하게 돼 있죠. 근데 누가 더 부채질하죠? 은행이죠. 왜? 은행은 따지죠. 야, 금리 다 계속 올라간 2년간 원자재도 올랐어. 저거 왜 2년간 이렇게 올린다 하냐고? 쉽게 원자재 가격 안 잡힐 거거든. 물가가 쉽지 않거든. 당연히 거절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걸 쉽게 좀 더 얘기하면 이런 식이죠. 외곽이 뭐냐면 이제 서민 지역, 꼭 외곽이 아니라 일부 우리가 말하는 서민들이 사는 지역. 금리 영향 당연히 크게 받죠. 돈을 자영업자들이 많은 곳에서 돈 빌려 사업했는데 이자 많이 올라가면 생활비 줄여야죠. 경기 영향 그래서 많이 받는다 그러죠. 더 나아가서 토지 담보력. 서울에는 압구정하고 시골, 외곽, 도시 외곽 담보력이 틀리죠. 근데 건설비는 똑같죠. 건설비 오르는 건 다 영향을 똑같이 받는데 담보로 맡길 토지 가격은 완전히 다른 거죠.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자, 건설기업은 무언가 안전한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뭔가 안전하게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공급하라 반드시. 누군가는 또 공급을 엄청 꼭 해야 돼요. 이런 시기에도. 원자재 오르건 뭐가 경기가 불황이든 공급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누가? 정부죠. 특히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죠. 주고도 해야 되거든요. 외곽 근데 무섭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은행이 찾죠. 뭘 찾죠? 토지 비싸고 사람 많은 거. 뭐 한다고? 돈 빌려줄게. 요즘에 돈 쓰라 그러죠. 돈 빌려줄게. 단. 안전한 데만. 그러다 보면 시장 하나가 나오죠. 안전한 거. 건설기업 찾기 안전하고 은행도 뭔가 공급해야 될 거. 이런 거 안전한 거. 그런 게 우리가 말하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시장이죠. 이게 왜 안전하냐고요? 보시죠. 재개발, 재건축 특성이 뭐죠? 분양 리스크 큰가요? 대부분 도심 지역이죠. 더 중요한 게 있죠. 책임이 없다. 누가 책임이 없다. 건설사예요. 건설 무슨 책임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누가 하는 사업이에요? 건설사가? 아니죠. 재개발, 재건축 누가? 조합원이 하는 거죠. 책임 안 져요. 분양 누가 받아가요? 상당수를 조합원이 가져간 물량이 더 많죠. 대부분은 일반 분양물이 적죠. 아주 유명한 한두 군데 빼놓고 일부 일반 분양은 적고 대부분 누가 가져? 조합원. 즉 분양 리스크가 없다. 책임도 건설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돈 누가 빌려주나요? 조합원이 돈 내나요? 안 내죠. 담보력 좋잖아. 누가 돈 내죠? 은행이 돈 빌려줘요. 왜? 담보력 좋거든. 분양 리스크 없거든. 왜? 조합원이 가져가거든. 책임은 조합원이죠. 자, 원자재가 비싸게 올라요. 막 올라요. 누가 책임지죠? 모든 책임 조합원이죠. 이렇게 안전한 사업이 없죠. 누구에게? 건설사에게. 정부에게도 사실은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정부 입장은 사실 주택 공급적 측면 보면 더 늘어나죠. 완화를 해주면. 야, 안전한 사업지다. 외곽은 완화해줘도 뭐 이렇게 완화해줄 거 별로 없는데 너희는 완화해주면 많이 나오고 사람들 수요가 많다. 그리고 은행이 좋아하고 기업도 좋아하고. 예. 금리 올라도 한동안 원자재 상승하죠. 예. 싸게 안 나온다는 게 문제지만 그래도 여긴 안전한 편이죠. 예. 신도시 조성 비용. 무슨 말이죠? 정부 이제 외곽을 많이 이전 정부에서 아직까지는 이전 아니구나. 지금 외곽 신도시 얘기를 하는데 신도시 조성 비용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죠? 거기도 조달금리 오르고 거기도 원자재 오르죠. 거기다 중요한 건 거기에 사회 기반 시설 없죠. 왜 정부가 도심 이 사업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죠? 외곽 신도시도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도로도 깔고 상하수도 깔고 다른 공원도 해줘야 되고 뭐 다 해줘야 되죠. 그런 기반 시설들은 금리 영향 안 받나요? 그런 기반 시설들은 저기 뭐야 원자재 상승 안 받나요? 다 받죠. 정부도 싸게 공급받는 장담 없어요. 외곽에. 자, 막대한 비용이 증가합니다. 정부도 증가한 금융비용과 자재 상승 비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 외 인프라 건설 비용까지 당연히 힘들죠. 저렴하게 대규모 공급 앞으로 할 수 있느냐? 만만치 않다. 이미 부장은 모르겠지만 진짜 만만치 않아요. 진짜 그 주택의 질이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어요. 자, 더 중요한 건 세금을 앞으로 지원하겠다? 근데 어느 정도 명분은 있지만 코로나 재정으로 저희가 지금 재정 적자가 장난이 아니죠. 앞으로 또 지원할 것도 많은데 쉽지 않습니다. 자, 마무리 해볼까요? 매우 공격적 금리 인상, 공격적이 중요한 단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업 긴장하고 공급 축소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모든 지역 아닙니다. 서민 지역 말 맞습니다. 안전한 재건축, 재개발 시장, 이런 도심 사업 위주로 집중을 시킵니다. 공급이 절대로 필요한 정부도 적극 규제 완화하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문제는 전 지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이렇게 금리 상승 시기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일부 지역은 공급 악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지역, 도심 지역은 뭐가 일어나죠? 멸실 폭증. 멸실이 집 부시는 거예요. 집을 마구마구 엄청나게 부실 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급이 감소하는 거고 기존 주택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주민 도망갈 곳이 만만치 않아집니다. 우리는 기존의 집이 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이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 일어난 상황이라서. 더군다나 임대차 갱신권 사용자, 올 가을부터죠. 올 가을부터 임대차 갱신권 사용자들이 나옵니다. 재작년에 갱신율이 약 아파트가 70%대라 유지한 걸 알고 있습니다. 원래가 임대차 시장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런 사업들이 올해 아니면 아니지만 내년 가겠죠. 그래서 2, 3년 후부터 오히려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심각하게. 서대되다가. 대출은 풀어주죠. 근데 금리를 풀어주는 거 아닙니다. 금리에 풀어주는 한계선이 있죠. 미국이 10회에서 11을 올리는데 우리가 무작정 서민이라고 싸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그 혜택을 받을 사람도 뻔해지는 거죠. 집 없는데 수많은 임차 수요, 집 못 사고 임차인으로 갈 사람 많습니다. 자, 슈퍼 양극화입니다. 기사 몇 가지 보면서 정리할까요? 확인 기사죠. 인플레 너무 높아. 50bp가 뭐죠? 0.5% 이상 인상. 한 번에 이제 빅스텝이라 그러죠. 0.25 아니고 그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강력한 공격적인 시사를 말하는 거고요. 미분양 막아라. 벌써 지방 분양 세판 짝이죠. 두려워하는 거죠. 왜? 시장 거기서부터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도심 사업은 빨리빨리 가라죠. 재개발 속도 후보지 21곳 연내 기획안 수립. 연내니까 뭐 내년부터 부실라나? 내년부터 심각해지겠죠. 점점. 올해 집값 오른다. 재건축 재개발 시장 상승 주도. 법인 규제를 엄청 하겠죠. 그랬더니 주택 공급자 역할 주춤. 못하죠. 주택 임대사업자 다 죽였으니까. 서울 대도시 주택 쇼핑. 기존 주택 원형이니까 쇼핑 시작했다 이거죠. 암울하죠. 결론은 이제 막 이렇습니다. 마무리하면 집은 부족하고요. 집을 많이 멸실할 것이고 대출금 이자는 비싸고요. 집을 싸게 지을 방법은 없고요. 확실하게 소유주와 임차인을 분리된 시장이 오죠. 저 말이 뭐냐고요. 더 이상 임차인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상당수 임차인은 매수시장 플레이가 아니에요. 이미 양극화 시대. 보나마나 자본가들에서 이미 양극화돼서 돈이 이쪽에 다 가 있어요. 그들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집이 없으니까 그들 안에서 뭔가 해줘야 돼요. 세입자만 넘쳐나면 매매시장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이런 비슷한 게 사실은 이제 과거 미국 시장만 봐도 금리 인상 시기에 집값이 떨어졌냐. 2, 3년 주기로 그렇지 않죠. 확 올리면 그 다음에 2, 3년 가장 항상 문제 있어 왔어요. 집값이 계속 올랐죠. 왜? 임대가 오르니라고. 세입자금 넘쳐나면 매매시장 문제 전혀 없습니다. 저걸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택이 부족한 시기이고요. 공격적 금리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소득은 이미 양극화 경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득 양극 경제가 새로운 이슈로 추가된 거죠. 자, 이 세 가지 묶인 시기는요. 당연히 주택 공급, 특히 서민적 주택 공급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임차 대기 수요만 양산합니다. 금리 비싸거든요. 실소라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정말 다른 시각에서 경기 불황이니까 무조건 떨어진다는 단순한 고조선시대 그런 어떤 이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실제 현실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